도민들의 오랜 염원 끝에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지만 출범했다고 끝난 게 아니죠.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는 여정은 지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것을 얼마나 체감할까요?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유정비 위원장님. 네, 제가 어저께 철원의 태봉제 축제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 철원 지역의 이제 기초의원분들하고 철원의 이제 현안과 또 그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이 특별자치도 3차 법 3차 개정에 대한 이제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예. 그러니까 기대는 굉장히 높고 그러나 체감은 안 되고 이런 좀 양면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특별법이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법 개정 과정을 거쳐서 더 내용이 더 이제 보완되고 강원도 발전에 맞게 강화돼야 되겠지만은 현장의 그 목소리를 어떻게 더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네, 체감을 도민들은 많이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주제가 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이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특별자치도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뭐 설명을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고 네. 제가 한 2차 개정 이후에 춘천시 문배마을에 등산을 가는데 올라가면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한테 특별자치도 설명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앞에 걸으시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뒤를 돌으시더니 모르는 분인데 나도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제야 이제 이해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도민들이 체감하시려면 한 적어도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한 5년, 한 7년 후쯤에 돼서 그 전에는 불가했던 것이 지금은 가능하다. 그 이유가 특별자치도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려야지만 체감이 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 행정 영역이나 정치 영역에서도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합니다. 네. 예. 특별자치도가 아직 도민들에게 체감이 좀 잘 안 된다는 네. 게 그 두 분의 이제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또 이런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법 개정을 자주 하는 걸까? 이게 또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강원특별법은 왜 여러 차례 개정이 필요한 건지 지금까지 어떤 그 개정 과정을 거쳐왔는지 정리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비 위원장님. 네, 말씀해 그 강원특별자치도 이 법은 사실 우리 도민들의 그 강원도 발전의 염원 그리고 자치권의 향상을 위해서 이미 한 5, 6년 전부터 정치권과 도의회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이제 그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여론은 숙성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작년 이제 특별법이 6월에 특별법이 공포가 되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이제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의 이제 출발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7번의 법 개정을 거쳤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법 개정을 이제 그 요구하고 또 이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에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만들기엔 이제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화 이후에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 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흐름이 확고하게 이제 정립이 되었죠. 그리고 수도권에 초집중되어 있는 경제를 어떻게 지역 발전에 선순환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바꿀 것인가 이런 이제 사회적 과제, 국가적 난제와 연결해서 정책 수단의 하나로 그리고 제도의 하나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도입이 됐고 우리 도민의 승리다 일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아까 우리 소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민 체감도는 낮고 또 현장의 요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18개 시군마다 예를 들어서 농지 규제를 푸는 문제만 해도
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어떤 그 이 개선 방안을 만들기에는 이제 좀 난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방의원들의 그 어떤 그 견제 심리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중앙정부가 자치권을 더 과감하게 이제 이양을 하고 예산 조직권 등을 과연 지방정부에게 특별자치도라는 간판은 걸었지만은 거기에다가 얼마만큼 부여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좀 희망적으로 보이기는 좀 어렵고 따라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우리 강원도의 국회의원 분들의 초당적인 협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문제 원제 과제까지 짚어주셨고 네.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은 특별자치도의 도입부터 지금 통과까지 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사실 처음에 구상한 것은 민주당 진영이 맞습니다. 2008년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강원도도 경제특별자치도로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강원도가 남북평화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도입부터 지금 통과까지 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처음에 구상한 것은 민주당 진영이 맞습니다. 2008년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구체화한 사람은 이광재 전 지사예요.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라고 해서 강원도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된 지방자치단체니 특별해야 된다라는 구상이 나온 것이고 심기준 민주당 의원이 제19대 국회에서 평화특별자치도 법을 발의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허영 의원도 2021년에 평화특별자치도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진영에서 그 전에 있던 뭐 자유한국당, 뭐 새누리당,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이거를 반대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강원도가 특별하다는데 그걸 어떻게 반대해? 그렇다고 이걸 찬성하기에는 선거에서 너무 약간 민주당 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것 같고 네네. 그러한 고심을 하고 있다가 예.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변곡점 포인트가 인물 변곡점이 발생을 합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0년 6월 달에 강원도당 사무처장으로 이호근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이 부임이 돼요. 근데 이분이 강원도 출신인데 이분이 와서 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이거를 정무적으로 해결을 해서 선거를 이겨야 되냐. 그래서 강원미래연구원이라는 당내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네. 연구하라고 시킵니다. 네, 네. 하니까 강원미래연구원에서 나온 것이 우리는 그 평화특별자치도가 아니라 경제특별자치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군사, 농업, 산림, 환경 이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왔고 대선을 8개월 정도 앞둔 2021년 10월 달에 강원미래연구원에서 우리 강원도가 15년간의 환경규제, 군사규제, 농업규제, 임업규제로 497조 8천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발표를 해요. 그 수치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국민의힘의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선 후보나 홍준표 대선 후보나 각 후보들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발빠르게 묻니다. 물어서 강원도를 방문하자마자 강원도 1호 공약으로 특별자치도를 실현하겠다. 4대 규제를 혁파하겠다.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발언을 하니까 지자체 공무원들도 저런 걸 해야 되나? 라고 긴장을 하면서 뭔가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평화특별자치도 얘기가 쏙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경제특별자치도가 오게 되고 자 아까 말씀드린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 인물 변곡점은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기재부와 행정부가 너무나 반대를 하고 또 전국에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 다른 시도에서 아니 왜 강원도만 특별해야 돼? 이렇게 반대를 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김진태 도지사의 슬로건이 거침없이 정의롭게라고 정말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게 국회 안에 의사당 앞에서 천막을 치고 천막 농성을 합니다. 네네. 국회 의사당 안에서는 천막을 농성하는 거는 사실 민노총도 못하고 그 어떠한 단체도 못했는데 그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그 도지사 이제 비서진들이 천막을 들고 가요. 경위들이 그럼 뭐 하는 거지? 천막 옮기는 건가?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천막을 친 다음에 들어 누워 해서 다 들어 눕습니다. 그래서 경위들이 그걸 뜯어내는 과정에서 다 들어 누워서 버티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아니 국회의사당 안에서 잔디밭에 천막을 치는 게 어디 있냐라고 해서 며칠간 고수를 하면서 결국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죠. 이러한 두 명의 인물 변곡점에 의해서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평화특별자치도를 경제특별자치도 규제 혁파로 되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안을 만드시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법안을 만들고 지금 3차 개정안을 앞두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정무적인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MBC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선 당시 취재를 했을 때도 기억에 났던 게 각 후보들마다 특별자치도를 다 공약을 했어요. 네. 민주당은 평화특별자치도, 국민의힘은 경제특별자치도 네. 다 했는데 그 이후엔 또 이제 이 특별자치도가 네네. 좀 누가 이제 한 거냐 그거는 그런 사실 논란도 이제, 있었는데 네, 그 뭐 두 분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지사의 역할이 지대했다라는 우리 그 강덕위 변호사의 그 주장에 뭐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08년 강원도 우리 도의회에서 네, 그러니까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고 설치되면서 특별한 자치도를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또 도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줬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꾸준히 이걸 입법 발의를 계속 했습니다. 평화 특자도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 민주당 지방 정부에서 일관되게 또 국회에서도 이제 주장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이따가 뭐 다시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지금 현 강원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특자도의 기본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면밀한 검토, 좀 비판적인 접근이 좀 저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3차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강원도의 안을 보면 그동안 이 전임 도정들, 그게 뭐 김진선 지사가 도지사를 할 때부터 꾸준히 또 최문순 도정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진행해 왔던 산업 정책들의 재탕3탕인 측면이 있고. 강원 특별법이 이제 지나온 과정 동안 이런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말들도 있었는데